이것은 제가 아직 본 적 없는 모양의 가족 드라마입니다. 늠름한 아가씨와 아름다운 아저씨와 경이로운 아줌마가 서로에게 무엇을 배울지 궁금했습니다. 실수와 만회 속에서 좋은 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TV에서 보고 싶다고 생각하며 썼습니다. 작은 책 한 권이 가부장제의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무수한 저항 중 하나의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길고 뿌리 깊은 역사의 흐름을 명랑하게 거스르는 인물들을 앞으로도 쓰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가녀장의 시대. 이 소설은 작가 이슬아님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바라는 가족의 모습을 소설로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족의 모습과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소설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인 딸의 이름은 작가님 이름과 같은 슬아입니다. 작가님은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가족과 지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허락을 받고 사용을 했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들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그런 느낌이 드나 봅니다. 55살의 웅이는 주인공 작가인 슬아의 부친이자 피고용인입니다. 낮에는 딸이자 사장인 슬아의 출판사를 위해 청소와 운전, 배달, 택배 발송, 세금 처리 등의 업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55살의 보키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작가인 딸 슬아의 모친이자 피고용입니다. 슬아의 출판사에서 식사를 책임지고 슬아의 메일 답장을 처리하고 손님이 오시면 접대 준비를 합니다. 물론 직원이기에 웅이와 보키는 매월 말일에 슬아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부모라고 하지 않고 모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를 깨고 싶은 마음에 그러했다고 합니다. 요즘 결혼하는 분들은 가부장의 옷을 벗고 서로 동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사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집안의 대소사에 며느리들이 대부분의 일을 보수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아 작가님은 이 소설에서 그러한 틀을 깨고 싶었다고 합니다. 소설 속 슬아와 보키와 웅이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쫓겨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그들이 일하는 작은 회사의 이름은 낮잠 출판사다. 아무리 바빠도 낮잠은 꼭 챙기는 슬아가 운영한다. 출판사 대표인 그가 좋아하는 것은 책 등 색깔별로 정리된 책꽂이, 서재에서 하는 실내 흡연, 더 이상 교정 교열할 것이 없는 원고, 벽돌색 립스틱, 치실질, 셔츠와 넥타이, 포마드로 머리 넘기기 등이다. 슬아는 2명의 직원을 두었다. 바로 보키와 웅이다. 슬아의 모부이기도 하다. 동갑내기 부부인 그들은 자식들을 몹시 사랑하였으나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로 그럴 것이 자기들 앞가림하기에도 너무 바빠서였다. 블루칼라 노동자인 모부가 15번 정도 직업을 바꾸며 가끔 사기를 당하고 빚을 지며 생계를 부양하는 동안 딸아들은 알아서 무럭무럭 자랐다. 모부의 적당한 무관심 속에서 딸은 들풀 같은 작가가 되고 아들은 들깨 같은 음악가가 되었다. 딸아들은 일찌감치 분가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지냈는데 30살이 되던 해에 슬아는 돌연 모부와 합가를 하기로 다짐한다. 출판사를 가족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새 집을 출판사 겸 가정집으로 꾸몄다. 웅이는 낮잠 출판사의 말단 직원이다. 주로 작업용 멜빵 바지를 입고 일한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스라차 세차하기, 청소기를 다 돌려놓은 방바닥에서 쉬기, 비누로 머리 감기, 웃긴 고양이 영상 보기, 포크로 롤케이크 먹기, 젤로 머리 넘기기 등이다. 보키는 낮잠 출판사의 중견사원이다.
주로 잠꽃 무늬 원피스를 입은 채로 일한다. 복희가 좋아하는 것은 박장대소하기, 찬물로 마무리하는 샤워, 보너스 월급, 남이 쓰던 휴지 내 것처럼 슬쩍 쓰기, 한입 가득 쌈 싸먹기, 이불 위에서 과자 먹기 등이다. 한편 웅이는 이불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끔찍이 싫어한다. 푹 쉬려고 누웠는데 버석거리는 부스러기가 등에 닿을 경우 정말이지 짜증스럽다. 또한 그는 끝까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유럽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복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양이 모자란 식사다. 할인에 인색한 당근마켓 거래자도 싫어한다. 복희는 화통한 성격을 지녔다. 듬뿍 먹고 듬뿍 주고 듬뿍 말하고 듬뿍 웃는다. 그러나 복희가 너무 크게 웃으면 슬아는 일하다 말고 미간을 찌푸린다. 마감 중에는 소음에 극도로 예민하다. 모부가 별것도 아닌 문제로 옥신각신할 경우 슬아는 대표로서 말한다. 소란스럽네요. 내려가서 싸우세요. 그럼 직원들이 순순히 내려가서 마저 싸운다. 그 밖에도 슬아가 싫어하는 것은 원고료를 명시하지 않은 청탁메일, 공인인증서 갱신 등이다. 지난 몇 년간 슬아는 놀라운 생산력으로 여러 권의 양서를 출간해왔다. 슬아가 만든 책을 관리하는 게 복희와 웅이의 일이다. 해가 뜨면 모부는 각종 서점에서 들어온 도서 주문을 확인하고 발주를 넣는다. 재고도 파악하고 파본도 회수하고 독자 문의 메일에 답장도 쓰고 회계장부도 적는다. 낮잠 출판사의 잡무를 모부가 맡아주는 덕분에 슬아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다. 사실 슬아의 능력은 어딘가 불균형적이다. 그는 훌륭한 작가지만 숫자에 취약하다. 0이 여러 개 붙은 금액을 잘 읽지 못한다.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착각하여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럼 복희와 웅이가 수군댄다. 쟤 바보 아니야? 가끔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아. 대표에 대한 뒷담화는 안방에서만 이루어진다. 안방은 지하에 위치해 있다. 낮잠 출판사의 맨 아래층이다. 맨 위층에는 슬아의 고풍스러운 서재와 침실이 있다. 그 아래엔 출판사 사무실이 있고 더 아래엔 슬아의 옷방이 있다. 복희와 웅이의 공간은 가장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슬아의 공간들에 비해 어딘가 남루하다. 언젠가 웅이는 영화 기생충을 보다가 기시감을 느끼고선 중얼거렸다. 우리 집 구조랑 비슷하네. 낮잠 출판사는 그다지 수평적이지 않은 직장이다. 집 구조도 위계질서도 수직적인 편에 가깝다. 이 집안의 가장인 슬아는 집안 어디에서나 실내 흡연을 한다. 주로 서재에서 글을 쓰며 담배를 피우는데 써야 할 문장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초조할 경우 온 집안을 서성이며 담배를 피운다. 그의 아빠인 웅이 역시 흡연자지만 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야 한다. 실내에서 흡연할 권리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오직 슬아에게 있다. 슬아는 자신이 전자담배를 하루에 5개비씩 피우는 반면 웅이는 연초를 하루에 1갑씩 피운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 집이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웅이의 실내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였다. 집안에 심각한 우환이 있는 날에는 암묵적으로 웅이의 실내 흡연도 잠시 허용되지만 그런 일은 매우 드물다. 웅이는 추운 겨울에도 담배를 피우러 나가기 위해 패딩을 챙겨 입어야 한다. 조금은 귀찮고 서럽다. 투덜대며 외출하는 웅이를 복희가 바라본다. 복희는 이불 위에서 과자를 먹으며 조언한다. 쫓겨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모부에겐 나가서 살 돈이 없다. 서울은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비싼 도시이며 요즘 같은 시절에는 새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다. 웅이도 그걸 잘 알기에 조신히 실외 흡연을 한다. 집 밖에서 바라보면 간여장의 서재에는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 그곳에서 반복하는 노동이 세 사람 몫의 생활비가 된다. 웅이는 새삼 겸허해진다. 담배를 다 피우고선 조용히 서재 문을 놓고 한다. 슬아가 모니터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로 대답한다. 왜요? 웅이가 묻는다. 차드릴까요? 네. 둥글레 차요? 생리 중이니까 쑥차 주세요. 알겠습니다.
웅이는 주방에 가서 쑥차를 데운다. 뜨끈뜨끈한 쑥차를 차받침과 함께 예쁘게 가져다 준다. 무슨 글을 쓰고 있는지 얼만큼 썼는지 절대로 묻지 않는다. 그 질문은 이 집에서 금기다. 마감 중인 간여장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는 까치발로 안방에 내려간다. 들으시면서 그래도 부모인데 너무 부하 직원 다루듯이 다루는 건 아니냐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대예보라는 책을 내신 마인드마이너 송길령 박사님은 이스라 작가님의 간여장의 시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할 새로운 가족상을 제시한 책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정해진 미래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가족의 모습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엄마의 가사노동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할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노동이고요. 복희는 책에서 보시면은 시집을 와서 10년 동안 가장의 주의 아래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로 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사는 계절마다 지냈고 며느리들이 다 차려놓은 제사상에서 남녀가 겸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웅이와 복희 씨에게 월급을 주고 일을 주문하는 슬아 씨가 오히려 더 정당화하고 합법화된 일을 시키는 게 아닐까요? 가부장제 속에서 며느리의 살림노동은 결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슬아는 복희의 살림노동의 월급을 산정한 최초의 가장이다. 살림을 직접 해본 가장만이 그렇게 돈을 쓴다. 살림만으로 어떻게 하루가 다 가버리는지 그 시간을 아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 때문에 그는 정식으로 복희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복희는 음식을 만드는 데만은 천재다. 슬아는 복희의 재능을 사서 누린다. 복희는 가장 잘하는 일로 돈을 번다. 누군가의 노동은 돈으로 계산되고 누군가의 노동은 엄마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오기는 온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요즘은 아내가 돈을 벌고 남편이 집안일을 하는 부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은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고 남성이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강하기에 낯설게 느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여장의 시대의 웅이는 사장인 딸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집안일과 딸의 기사 노릇과 여러 가지 잡일을 합니다. 하지만 웅이는 자신의 일에 불평을 하지 않고 만족해합니다. 가부장의 아침. 55살 웅이의 하루는 여자들 시중을 들며 시작된다. 이른 아침 그는 알람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침대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향한 뒤 첫 번째 여자 복희를 위해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린다. 마찬가지로 55살 복희는 웅이와 달리 잠에서 깰 때 한참을 꿈을 대는 편이다. 웅이가 가져다 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눈을 끔뻑이고 오늘의 일정을 떠올리다가 냉장고의 식자재들을 헤아린다. 그러다 갑자기 어젯밤에 듣고 잔 노래를 쉰 목으로 흥얼거린다.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아서. 그 사이 웅이는 두 번째 여자 슬아에게 줄 찬물을 끓인다. 30살의 슬아는 카페인에 취약해서 커피를 끊은 지 오래다. 그 대신 쑥차, 어성초차, 익모초차, 엄나무차 등을 즐겨 마시는데 매일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타주어야 한다. 웅이가 건넨 차를 마시며 슬아는 메일함을 확인하고 일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웅이에게 오더를 내린다. 낮잠 출판사라는 소조직 안에서 그들의 관계는 매우 수직적이다. 슬아가 일을 주고 웅이는 시간에 맞춰 그 일을 수행한다. 웅이에게 배당한 업무가 제 시간에 이행되어 있을 것임을 슬아는 확신한다. 수년간의 동업을 통한 확신이다. 물론 그 모든 업무는 모닝 티타임 이후에 진행되어도 늦지 않다. 웅이가 다음으로 챙겨야 할 서너 번째 여자는 고양이 자매인 수키와 남이다.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그들의 이름은 이 집의 가모장인 복희를 따라 지었지만 그들은 막상 복희에겐 큰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직 웅이만을 좋아한다.
웅이에 대한 수키의 애정이 특히 유별나다. 온몸을 은근하게 비틀며 웅이의 다리를 감싸고 새초롬한 눈빛으로 응시한다. 그로부터 충분한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수키는 꼭 요조숙녀라는 말이 아직 유효했던 시대의 여자처럼 움직인다. 말의 억양도 다양하다. 사료, 북어, 관심, 비용 등 원하는 게 무엇일지에 따라 다른 억양으로 소리냄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한편 나미는 담임 선생님과 애매하게 정이 든 초등학생처럼 어색한 포즈로 사람을 대한다. 웅이가 싫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아 죽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도 가끔씩 웅이에게 무언가를 바란다. 이를테면 참치 같은 것 말이다. 그럴 때 수키와 달리 나미는 어눌하게 소리낸다. 영어의 서툰 자가 영어로 말하듯이, 자기로선 아는 어휘가 별로 없다는 듯이. 물론 나미가 어휘를 늘려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웅이가 나미의 언어를 배워야 할 뿐. 나미는 암컷 같지도 수컷 같지도 않다. 나미를 통해 웅이는 젠더 뉴트럴의 한 예시를 본다. 고양이 자매는 웅이 옆에서 잠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웅이가 깨기를 기다린다. 웅이는 눈 뜨자마자 바삐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의 시중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넷이나 있다. 보키, 수키, 나미, 스라의 심부름을 마친 뒤 비로소 자기 몫의 믹스커피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며 큰일을 본다. 이것은 웅이의 일상에서 매우 고정적인 루틴이다. 새벽에 트럭 운전을 하는 날이 아닌 이상 꼭 순서대로 이행한다. 웅이는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말끔히 마쳤을 때 비로소 평안하다. 감성과 느낌의 세계에 보키가 산다면 웅이는 이성과 규칙의 세계에 산다. 이때 예기치 못한 업무, 딱 떨어지지 않은 업무가 갑자기 추가되면 웅이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어느 월요일 아침, 웅이는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보키를 위한 커피를 내리고 수키와 나미를 위한 북어쌀을 불리고 스라를 위한 차를 준비하고 자신을 위한 믹스커피를 타고 있을 때 그의 상사인 스라가 평소와 다른 요청을 했다. 매실 효소. 그것은 거의 신음에 가까운 요청이었다. 술병이 난 모양이었다. 전날 밤 친구들과 함께 마라샹궈에 와인을 잔뜩 마시고 돌아왔기 때문이다. 술병이 난 자는 갈증과 함께 깨어나기 마련이다. 평소와 달리 상큼하고 시원한 매실 효소를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웅이는 상사인 스라의 분부를 받잡고 싶지만 매실 효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동그랗고 큰 항아리에 있어. 다용도실에 가봐. 보키가 이부자리에 누운 채로 매실 효소의 좌표를 알린다. 웅이는 다용도실로 간다. 하지만 다용도실에는 여러 개의 항아리가 있고 항아리란 대부분 동그랗다. 그리고 크다는 건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다. 이 중에 무슨 항아리인데? 웅이가 안방을 향해 소리친다. 보키는 여전히 안방에 누운 채 제일 큰 거라고 대충 대답한다. 와중에 수키와 나미는 빨리 북어를 달라고 아우성친다. 스라는 스라대로 빨리 매실 효소를 타오라고 소리친다. 주전자의 물은 팔팔 끓고 있고 보키를 위한 커피는 내리다 말았으며 무엇보다 웅이는 똥이 마렵다. 담배도 몹시 급하다. 하지만 가장 급한 건 이스라 대표님의 갈증 해소인 것 같다. 웅이는 어수선한 마음으로 제일 큰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국자로 효소를 뜬다. 그리고 찬물을 타서 종종 걸음으로 스라에게 가져다 바친다. 스라가 그것을 쭉 들이켠다. 그리고 즉시 웩 하고 뱉는다. 이거 매실 효소 아니야. 보키가 다가와서 냄새를 맡아본다. 이건 개복숭아 술이잖아. 내가 저번에 담근 거. 웅이는 억울하다. 제일 큰 항아리에 있는 거라며. 보키는 눈알을 굴리며 기억을 더듬는다. 두 번째로 큰 항아리였나? 보키의 불분명한 업무 지시 때문에 웅이는 가슴이 콱 막힌다. 그 와중에 스라가 씨름한다. 아침부터 입에 술 대니까 토할 것 같아. 보키가 웅이를 나무란다. 타기 전에 맛을 봤어야지. 효소인지 술인지. 웅이는 정말이지 속상하고 정신이 없다.
그리고 아까보다 더욱더 똥이 마렵다. 담배도 미친 듯이 피우고 싶다. 하지만 수키와 나미가 더욱더 사나운 소리로 북어를 달라고 울고 복희가 커피는 잊은 거냐며 재촉하고 스라는 초췌한 얼굴로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신음한다. 웅이는 다시 서둘러 부엌으로 간다. 항문에 힘을 주고 간다. 이 집에서 가부장제는 알게 모르게 붕괴되고 있다. 가부장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가 일어난다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늙어가는 부모님을 그저 모시기보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해주면서 경제적인 부분도 확실히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 모두에게 더 현명한 사리가 아닐까 합니다. 스라는 개미처럼 글을 쓰면서도 된장은 담글 줄 모른다. 복희는 글을 쓸 줄은 알지만 그걸 하느니 차라리 된장을 담그겠다고 말할 것이다. 복희의 엄마 존자는 된장 담그기에 도가 텄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른다. 각자 다른 것에 취약한 이들이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살아간다. 이들이 가족으로서 낮잠 출판사의 사장과 직원으로서 지내는 일상을 써내려간 소설 가녀장의 시대는 확실히 지금까지 보고 읽어왔던 가족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겨날 가족상이라는 생각에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